네, 안녕하세요. 상을 받으시게 되는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요. 미국의 ONA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온라인 뉴스 어워드를 초기에부터 제가 이렇게 외부로 보면서 굉장히 부러웠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보여주고 있는 다양한 이제 새로운 스토리텔링, 취재 기법들 이런 것들 보면서 한국에도 이게 좀 필요한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최 회장님께서 2년 된 이 올해 2회차 시상을 좀 심사를 좀 맡아달라 이렇게 해서 참여를 하면서 굉장히 즐겁고 또 제가 몰랐던 내용들도 많이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 우리 온라인 뉴스가 양쪽으로야 이제 충분히 팽창할 만큼 팽창한 상태지만 이제 질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좋은 어떤 모범 사례들을 이 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총평을 말씀드리면 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 저널리즘의 기본에 근접한 시도들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왜 저널리즘의 기본에 근접했다는 말씀을 드리냐면요. 사실 이 저널리즘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개념적 정의가 있지만 이것이 하나의 어떤 직업사회학적인 개념으로 일반인들과 분리돼서 저널리스트가 등장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저널리즘 활동을 하게 된 역사적인 거는 사실 굉장히 짧지 않습니까? 100몇십 년 조금 지났는데요. 이런 어떤 저널리즘이 정치가나 문필가와 다르게 독립되어서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검증된 정보라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고 그다음에 개인이 아닌 집합적 노동의 산물로서 집단 가치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정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전달할 건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가치라는 관점에서 공정이라든가 균형적인 시각을 반영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심사하면서 굉장히 팩트에 아주 열중하고 팩트를 체크하기 위해서 노력한 그런 사례들도 있었고요. 정보를 어떻게 또 편하게 정확하게 전달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 것 그리고 전통 저널리즘이 항상 빈약했던 대화 독자와의 대화를 충족하기 위한 노력들 이런 것들이 여러 측면에서 보여서 굉장히 의미 있었습니다. 먼저 특별상을 받은 뉴스타파는 잘 아시는 것처럼 비영리 독립 인터넷 언론입니다. 조세 피처의 한국인들 연속 보도를 통해서 한국사에 큰 영향을 미치셔서 상을 많이 타셨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고민스러웠어요. 상을 너무 많이 타신 분들인데 또 상을 타시면 못 타시는 분들이 섭섭하지 않을까 했지만 어쨌든 이 온라인 저널리즘 어워드에 맞는 수상 대상자가 아닌가. 왜냐하면 단순하게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기반의 어떤 탐사 보도를 구현했다라는 것을 좀 넘어서서 뉴스타파가 크라우드 펀딩에 기반한 새로운 어떤 운영 모델을 보여준다든가 또 비영리 단체로서의 후원 회원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언론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새로운 모델도 보여주셨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형태로 특별상에 적합한 대상이 아니었나 게 심사위원들의 의견입니다. 온라인 탐사 기획 부분에서는 버려지는 아기의 임시보호시설 베이비박스의 명함을 만드신 연합뉴스 미디어랩에서 받으셨는데요. 이 베이비박스 기사를 보면서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근데 두 가지 측면에서 충격적이었는데 소재 자체가 굉장히 신선하고 그 베이비박스를 제공한 한 목사님의 이야기에서부터 출발하지만 이 스토리가 정책의 문제로 끝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맥락적인 보도다. 두 번째는 이제 디지털 스토리텔링을 굉장히 잘 구현을 하셨어요. 멀티미디어를 결합해서. 그래서 탐사보도와 기획보도 부분에 수상을 하셨지만 멀티미디어 부분을 적용을 해도 굉장히 아깝지 않은 부분이었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인포그래픽스 부분은 외고의 급부상, 법조계 출신 변화 본격화해서 미디어랩, 연합뉴스의 미디어랩에서 또 받으셨는데요. 사법시험 합격자와 판검사들의 출신 성분을 추적한 바가 있는데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습니다만 한국 기자상을 받은 예전에 동아일보의 이 법조계 인맥 분석을 한 사례가 있죠. 수상작 사례가. 근데 그것과 좀 비교를 해본다면 이번은 훨씬 더 다이나믹하게 분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정적인 것을 분석하는데 머무르지 않고 어떤 동적인 것 예전에 뉴욕타임즈에서 크레스트 메터스인가요? 그거 하면서 계층 이동을 추적하는 이런 디지털 스토리텔링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인포그래픽스를 아주 잘 만든 적이 있는데 이렇게
하나의 새로운 어떤 사회의 어떤 그 엘리트 그룹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새로운 어떤 집단의 어떤 등장을 법조 개혁을 통해서 동적으로 누적 데이터를 보여줄 수 있구나,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커뮤니케이션 분야는 경향신문 미디어 기획팀에서 수상을 하셨는데요. 블로그나 페이스북 등 다양한 SNS를 운영을 하고 계셨고, 특히 이제 독자 소통 부분에서 주안점을 두고 독자들과 끊임없는 피드백을 열심히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뭐 퍼블릭 저널리즘, 공공 저널리즘에서 항상 주장해왔던 이제 말하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저널리즘은 듣기로부터 다시 출발하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그런 점에서 높은 평가가 있었습니다. 편집 부분은 디지털 조선일보의 뉴스 편집 1팀이 수상을 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뉴스캐스트 당시 제목 선정성 경쟁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전체 온라인 뉴스 이용량의 볼륨은 커졌지만 신뢰도는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이버가 궁여지책으로 뉴스 스탠드라는 걸 만들면서 프론트 페이지가 얼굴이기 때문에 프론트 페이지를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결국 기업의 평판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뉴스 스탠드라는 것이 가져온 긍정적인 효과가 무엇인가, 뭐 부정적인 효과는 말씀 안 드려도 아시죠. 트래픽 줄고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런 논의들이 명암이 있어 왔는데, 디지털 조선 팀에서 일면 편집에 있어서의 그동안의 어떤 그런 선정성 경쟁을 지향하기 위한 노력들을 편집한 것들을 발표하셨고, 그런 면에서 높은 평가가 있었습니다. 예, 서비스 기획 분야에서는 환경 플러스 앱을 기획하신 한국경제신문 환경닷컴 모바일 팀에서 받으셨어요. 그래서 유사한 서비스들이 물론 많이 있습니다. 경쟁적으로 앱 서비스가 있습니다만, 굉장히 빠르게 이쪽 그 모바일 영역으로 진출을 했고, 다양한 어떤 인터넷 온라인 저널리즘들의 벤치마킹 모델이 됐다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뉴스 혁신팀입니다. 이 혁신상은 대선 기간에서 후보 공약을 검증 보도한 오마이뉴스 팀입니다. 이 팩트 체크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 언론이 정말 이 선거 과정에서 사실 검증을 해야 된다는 중요한 책무가 있는데, 그동안 후보들의 말만 이렇게 받아쓰는 거에서 한 단계 나가서 팩트 체크라는 것을 본격적으로 언론 보도에 시도를 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이 저널리즘 쪽으로 보면, 또 선거보도 관점에서 굉장히 훌륭한 모델을 제시를 했다고 이렇게 논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총 6 팀들의 이 수상하시는 부분들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뭐 느끼셨겠지만 굉장히 해외 어디 내놔도 저널리즘의 기본으로부터 또 독자와의 관계, 그다음에 정보를 창의적으로 재구성하는 이런 측면에서 뒤처지지 않는 그런 수상작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오늘 기쁜 마음으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